네, 안녕하세요. 6주차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행동수정 기법의 이해 부분입니다. 행동수정을 위해서 기능 평가를 통해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행동수정 기법을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감소시키는 기법으로 나누어서 어떤 기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동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행동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강화입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서 행동이 발생한 뒤에 제시되는 후속 자극의 형태에 따라서 발생 행동이 증가하거나 약해진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조작적 조건화 실험에서는 행동을 강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후속 자극을 제시합니다. 강화는 행동과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연구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중의 하나인데요. 강화는 행동이 발생한 직후에 뒤따르는 즉각적인 결과가 그 행동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말하고 이때 사용한 후속 결과 자극을 강화인자라고 합니다. 네. 어떤 행동이 강화되면 그 행동은 이후 다시 쉽게 발생을 하지요. 이렇게 강화를 통해서 증가된 행동을 조작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강화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고,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화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7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강화의 원리. 음, 여기도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강화는 특정 행동이 발생을 합니다. 고양이가 지렛대를 누르는 특정 행동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즉각적인 결과가 뒤따릅니다. 즉각적으로 문이 열려서 먹이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지렛대를 다시 눌러서 특정 행동이 증가됩니다. 이런 강화의 원리는 원리를 그림으로 살펴보았고 행동을 증가시키는 기법의 하나인 정적 강화는 행동이 발생한 후에 자극을 제공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정적 강화. 자, 정적 강화는 자, 177페이지에 정적 강화를 나타내는 또 그림이 있는데요. 자, 특정 행동이 발생했어요.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사탕을 사달라고 소리치고 옵니다. 특정 행동이 발생했어요. 자, 엄마가 사탕을 사줍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춥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제시를 했지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사탕을 사달라고 더 크게 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적 강화. 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강화물.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제공해서 반응이나 행동을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정적 강화물에 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강화물을 사용할 때는 교육기관의 다른 교사나 부모가 강화물 사용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특별활동 교사가 유아에게 수업에 잘 참여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으로 사탕을 주는 것은 담임교사와 상의한 후에 실행해야 바람직합니다. 특히 부모들은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강화물로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지요. 자, 정적 강화물의 예입니다. 먹는 것으로는 사탕,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피자 등이 있고요. 음료수에는
주스, 콜라, 우유 등. 물건에는 장난감, 연필, 구슬, 미니어처 등. 놀이 활동에는 그네 타기, 캐치볼, 달리기, 공원에 놀러 가기, 영화 보기, TV 시청, 게임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칭찬으로는 잘했어, 멋있어, 훌륭해, 최고야 등이 있고요. 비언어적 호소에는 미소를 보내기, 뽀뽀를 해주기, 쓰다듬어주기, 안아주기가 있습니다. 자, 강화 기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강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목표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말하지요. 이 목표 행동은 유아의 자발적 의지로 행하는 행동에 한정됩니다. 즉, 바람직한 습관, 사회적 행동,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또래 및 활동과 관계된 행동 등이 있습니다. 강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목표 행동은 유아가 자발적 의지로 행하는 행동이 한정되는 것. 둘째, 목표 행동이 발생하면 되도록 바로 그리고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강화를 통해 목표 행동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려면 행동의 발생과 강화 간의 시간 간격이 중요한데요. 즉, 목표 행동이 발생한 후 바로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유아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손들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서 발표를 하는 행동을 할 때 스티커를 주기로 했다면 그 행동이 나타난 직후 해당 유아에게 스티커를 바로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스티커를 주면 유아는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표 행동과 보상 규칙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이 주어질 때에는 반드시 목표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다음에 목표 행동을 하기로 약속하고 미리 보상을 주는 것은 강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넷째, 목표 행동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목표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부적절한 행동을 했더라도 목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 규칙에 따라서 보상해야 하는 거죠. 유아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하는 행동을 한 후 소리를 지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가 일반적으로 유아에게 손을 들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서 발표하는 행동을 했어도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스티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유아는 목표 행동인 손을 들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서 발표를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광화물인 스티커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사가 그처럼 말을 하고 강화를 하지 않는다면 유아는 더 이상 목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적 강화 기법을 적용을 해볼 때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 기법에서는 특정한 행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 목표 행동을 결정해서 그 행동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강화물을 선정해서 목표 행동이 발생한 즉시 즉각적인 결과로 강화를 주고 그 행동이 증가하는지 관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목표 행동의 형성을 위해서는 모든 목표 행동에 강화를 제공하는 연속적 강화 계획을 사용하는데, 연속적 강화 계획은 사람들이 행동을 배우거나 처음 그 행동을 해볼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와는 달리 간헐적 강화 계획은 모든 목표 행동을 강화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형성된 목표 행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헐적이면서 불규칙적인 간헐적 강화 계획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화 기법 적용의 단계 첫 번째, 문제 행동 평가. 기능적 행동 평가를 통해서 선행 조건, 발생 행동, 문제 행동, 후속 결과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기초수험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표 행동 결정입니다. 변화시켜야 할 행동,
새롭게 학습시킬 행동 또는 소거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와 결정을 내립니다. 세 번째 단계, 강화 기법 선택입니다. 강화 기법과 강화물을 결정하는 건데요. 행동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강화물과 보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할지를 말이죠. 다음, 강화를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게 해준다 등 행동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행동 보상 기록, 행동 관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입니다. 관찰 기록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강화의 효율성과 적절성, 정확한 실천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강화 기법 적용 후에 유아의 행동 변화를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행동 평가, 목표 행동 결정, 강화 기법 선택, 강화 실시, 평가 이렇게 다섯 단계의 강화 기법을 적용을 할 때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행동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교재에는 타임아웃과 소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타임아웃은 하지 않겠습니다. 타임아웃을 적용하게 되면 아동학대에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타임아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1부터 186페이지, 7페이지까지, 7페이지 위에까지, 186페이지까지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18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타임아웃은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몇 분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타임아웃의 잘못된 사용은 행동을 수정하는 데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아에게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타임아웃의 잘못된 사용 사례입니다. 교실의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최 선생님은 타임아웃을 자주 사용합니다. 유아가 새치기를 하거나 혹은 교구 때문에 싸움을 해도 타임아웃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적, 논리적 또는 적절한 관련이 없는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타임아웃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유아가 떼쓰거나 습관적인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저는 타임아웃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다루겠습니다. 교과를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위협의 수단으로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은지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타임아웃 할 거야? 이러한 교사의 위협은 은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교사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벌의 형태로 타임아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지요. 이러한 위협은 유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아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경우, 또 유아가 진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상으로 타임아웃을 지속하는 경우, 단순히 교사의 휴식을 위해서 타임아웃을 실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타임아웃의 잘못된 사용 사례라고 볼 수 있지요. 유아교육기관에서 타임아웃이 잘못 사용되거나 남용될 수도 있어서 교사의 주의가 필요한데,
유아가 내적인 통제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타임아웃은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지 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에 있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 행동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나왔지요? 네, 맞습니다. 소거가 나왔습니다. 소거. 자, 소거는 특정 행동에 주어지던 강화를 차단해서 미래에 그 행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유아가 잠투정을 시작할 때 부모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잠투정 행동을 덜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도 있고 그와 관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속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집니다. 첫째, 처음에 속어 기법을 사용하면 문제 행동이 감소해서 궁극적으로 멈추기 전에 잠시 동안은 그 행동의 빈도, 지속 시간, 강도 등이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것이 이게 속어 발작이라고 합니다. 속어 기법을 처음에 사용하면 문제 행동이 감소해서 궁극적으로 멈추기 전에 잠시 동안은 그 행동의 빈도, 지속 이게 급격히 증가하는 거예요. 자, 둘째, 속어가 되는 동안 새로운 행동이 속어에 대한 정서 반응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가 나오지 않자 자판기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또 포기하기 전까지 더욱 힘껏 누르고 발로 걷어차다가 그만두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속어 발작은 유아가 의식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속어 상황의 자연스러운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어의 특징으로 첫 번째, 속어 기법을 처음 사용했을 때 문제 행동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멈추기 전에 잠시 그게 더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속어 발작이 있고 속어가 되는 동안 새로운 행동이 속어에 대한 정서 반응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속어의 특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속어 기법이 단순히 부적절한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속어는 부적절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강화 자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속어에서 행동이 무시되는 경우는 행동의 목적이 관심 끌기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 진우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소리치는 행동이 교사의 관심 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이때 진우의 행동을 무시하는 소거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요. 반면에 완두콩을 싫어하는 유아가 점심시간에 완두콩을 책상 밑에 몰래 버리며 먹지 않는 경우에는 교사가 그 행동을 무시하는 소거 기법을 쓴다 하더라도 완두콩을 버리는 행동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거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은 속어 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속어할 내용의 대체 행동,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강화를 주고 속어의 과정 동안에는 부적절한 행동이 한 번도 강화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어가 적용되는 과정 동안에도 부적절한 행동은 존속하지만 강도는 약하지요. 만일 속어 진행 중에 제거하고자 하는 행동에 강화가 주어지면 그 행동이 감소하는 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190페이지에 있는 행동수정 기법의 적용 과정의 표를 내용을 참고해서 행동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인 정적 강화, 또 그 행동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행동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적 강화, 행동, 미니는 방을 청소한다. 후속 자극, 미니의 엄마는 미니를 칭찬한다.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미니는 계속해서 방을 청소할 것이다. 좋죠? 자, 두 번째 타임아웃입니다. 진욱이는 쌓기놀이 영역에서 성을 쌓아놓은 친구들의 작품을 발로 차서 무너뜨린다. 이게 행동입니다. 그래서 후속 자극으로 진욱이는 교사가 부를 때까지 교실 구석의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진욱이는 친구들의 쌓기놀이 작품을 발로 차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속어입니다. 속어는 현태는 아버지의 차를 세차한다. 이런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후속작은 현태가 아버지의 차를 세차한 행동은 무시된다. 현태가 아버지의 차를 세차한 건 잘했죠? 칭찬할 만하죠? 근데 이게 그냥 무시로 했습니다. 속어라는 행동수정 기법으로 무시했어요. 속어했어요. 현태는 아버지의 차를 세차하는 것을 그만하게 될 것이다.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떤 행동 수정 기법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지에 따라서 행동 수정 기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의 반응 수정부터는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지금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강화, 정적 강화 했었고요. 강화 기법을 사용할 때는 목표 행동, 즉시 보상, 일관성 있게 보상, 목표 행동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연습이 있었습니다. 정적 강화 기법을 적용으로는 문제 행동을 평가하고 목표 행동을 결정하고 강화 기법을 선택, 실수,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져서 연속적 강화 계획과 간헐적 강화 계획으로 행동을, 행동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은 해서는 안 되고 수업 특정 행동에 주어지는 강화를 차단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그 강화를 차단하는 처음에는 문제를 강조하고 나중에 되면 이게 너무 급격히 증가하는 소고 발작도 있기도 합니다. 소고가 되는 동안에는 대체 소고에 대한 정서 반응의 형태로 어떤 실현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고 사용의 주의점은 소고 기법을 적용하기 전 소고 행동의 대체 행동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강화를 주고 소고 과정 동안 부적절한 행동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